안녕하세요, 시나브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의 전체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이 적용할 수 있을 법한 몇 가지 항목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실전편 설명을 위한 가상의 인물 나완급씨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봉은 5,500만 원이고요. 배우자가 있지만 직장은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아기를 한 명 출산했고 마지막으로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기준하에 연말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소득공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정도의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근로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근로소득공제는 본인이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공제가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나완급씨의 경우 연봉이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입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위 세 가지 항목을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해 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의 경우 1년 동안 낸 금액의 100%를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1년간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나완급씨는 국민연금 250만원, 건강보험 180만원, 고용보험 35만원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중간정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완급씨의 총 급여소득은 5,5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로 1,250만원, 각종 보험료로 465만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세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3,785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많은 세금을 아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세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원래 나완급씨의 세금은 5,500만원의 10%인 55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만 적용을 해도 3,785만원의 10%인 378만원 정도로 세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득공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상세 기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내가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차후에 가산세를 물게 되니 요건을 잘 확인해서 등록하신 후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맞벌이 부부이거나 형제 자매 중에도 직장인이 있는 분이라면 이 인적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을 한 명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분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가족에 대해 두 근로자가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차후에 가산세를 물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어쨌든 나완급씨의 경우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3명이기 때문에 45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넷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금액입니다. 이 항목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에 와서 이 항목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6년에 소비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비 금액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계산을 해보면 2017년의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내년에 가장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언급한 5가지 항목을 합쳐서 반드시
총 급여 소득 금액의 25%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짱구를 굴려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썼는데 1년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되지 않는다면 돈은 돈대로 쓰고 소득공제는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거기에 맞춘 소비활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왕급시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왕급시의 총 급여 소득은 5,500만 원이기 때문에 25%인 1,375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공제를 해보겠습니다. 나왕급시는 신용카드로 1,800만 원, 현금 영수증 400만 원, 대중교통 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 소득 공제율을 곱하고 최소 사용 금액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총 204만 7,500원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의 이 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사용 시 소득 공제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소득 공제의 최저 요건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대체적인 경우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왕급시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왕급시는 신용카드 1,800만 원, 현금을 470만 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인 1,375만 원만 사용하고 거기서 아낀 비용을 현금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산을 해보면 화면에서와 같이 케이스 2의 경우 약 65만 원의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혜택이 65만 원보다 훨씬 크다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의 사용 금액도 나의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사용 금액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택 관련 소득 공제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의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변동금리 30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왕급시는 매월 40만원씩 1년간 480만원의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때문에 총 48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세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왕급시의 연말정산 과정 중 소득 공제 절차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까먹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중 근로소득 공제 1,250만원, 보험료 공제 465만원, 인적 공제 450만원, 신용카드 204만 7,500원, 주택자금 48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왕급시의 과세 표준, 즉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2,650만 2,500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5,5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더 많거나 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더 많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었겠죠? 연말정산 절차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 급여 소득에서 소득 공제의 과정을 마쳤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브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inablow.com을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